점점 희미해지는 세상, 뿌옇게 변해가는 풍경, 노년층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안과 질환, 바로 백내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질병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은 백내장의 원인부터 증상, 최신 치료법까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여러분도 백내장에 걸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안과를 찾았습니다. 시야가 흐리고 양쪽 눈의 시력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한 곳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백내장이 진행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수술을 해도 되고 진행 사항을 지켜본 후에 수술을 해도 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시니어들의 노인성 백내장에 관한 영상을 준비케 되었습니다. 첫째로 뿌연 세상의 시작. 백내장이란 무엇인가? 백내장 캐터렉트는 눈 속의 수정체 렌즈가 혼탁해져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는 질환입니다. 우리 눈은 카메라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렌즈가 빛을 모아 필름에 상을 맺히게 하듯 눈 속의 수정체는 외부의 빛을 모아 망막에 정확한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수정체는 투명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빛이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단백질이 변성되고 불투명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맑은 물이 끓어 탁해지거나 투명한 유리창에 김이 서린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혼탁해진 수정체는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산란시켜 시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초기에는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탁의 정도가 심해져 결국 앞을 제대로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백내장의 가장 흔한 형태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성 백내장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 80세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백내장을 앓고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질환입니다. 하지만 백내장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실명 질환은 아닙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내장이 왜 생기는가? 원인과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은 주로 노화와 관련이 있지만 단순히 나이만 먹는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백내장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합니다. 1. 노화 에이징가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단백질 구조가 점차 변성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수정체의 투명성을 잃게 됩니다. 2. 유전적 요인 제네틱 팩터즈입니다. 가족 중에 백내장 환자가 있다면 발병 위험이 더 높습니다. 드물게는 선천적으로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만성 질환 크라닉 디지저즈입니다. 당뇨병은 백내장의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수정체의 당 성분이 축적되어 백내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아토피성 피부염 등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 자외선의 노출 UV 익스포저입니다. 강한 자외선 UV-B에 장기간 노출되면 수정체에 손상이 쌓여 백내장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눈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외상하이 트로머입니다. 눈에 직접적인 충격을 받았을 경우 수정체에 손상이 생겨 외상성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중 공에 맞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6. 약물 부작용 메더케이션 사이드 이펙트로도 올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점안할 경우 백내장이 발생하거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7. 기타 어더 팩터즈, 흡연, 과도한 음주, 영양 결핍 등도 백내장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3부 놓치기 쉬운 백내장 신호. 증상 어에서 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은 매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쯤 병원을 찾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백내장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게 보입니다.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사물이 불분명하고 흐릿하게 보입니다. 초기에는 한쪽 눈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2. 시력이 저하됩니다. 시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안경이나 렌즈를 바꿔도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원거리 시력이 먼저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빛 번짐 현상. 눈부심이 심합니다. 밝은 빛을 보면 눈이 부시고 빛 주변으로 후광이 번져 보이는 현상이 심해집니다. 야간 운전 시 마주오는 자동차의 전조등이 너무 눈부셔서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4. 이중 또는 다중 시야로 보입니다. 한 사물이 2개 이상으로 겹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정체 혼탁으로 인해 빛이 한 점으로 모이지 못하고
여러 방향으로 굴절되기 때문입니다. 5. 색상 감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사물의 색이 노랗거나 누렇게 변색되어 보입니다. 수정체가 변색되면서 색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6. 근거리 시력에 일시적인 호전됩니다. 노인성 백내장이 진행되면서 수정체의 굴절률이 변해 근시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돋보기 없이 가까운 글씨가 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를 제2의 시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결국 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안과 질환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안과 전문의를 찾아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희망의 빛을 되찾는 길. 백내장 치료의 모든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내장 치료의 유일한 방법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약물 치료는 백내장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 없습니다. 수술 시기는 환자의 시력 저하 정도와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음은 백내장 수술의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일반적으로 초음파 유화 흡입술을 이용합니다. 미세 절개입니다. 각막의 가장자리에 23 정도의 미세한 절개창을 만듭니다. 수정체낭 절개입니다. 수정체를 둘러싼 주머니 수정체 낭의 앞쪽 부분을 원형으로 절개합니다. 혼탁 수정체 파쇄 및 흡입입니다. 초음파 기구를 삽입하여 혼탁해진 수정체를 잘게 부순 후 흡입하여 제거합니다. 인공 수정체 삽입입니다. 수정체가 제거된 자리에 개인의 시력 상태에 맞는 인공 수정체를 삽입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20분 내외로 짧게 끝나며 통증이 거의 없는 국소 마취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인공 수정체, 나에게 맞는 선택은 어떤 것일까? 백내장 수술의 성공 여부와 수술 후 시력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공 수정체입니다. 과거에는 단초점 인공 수정체만 사용했기 때문에 수술 후 원거리만 잘 보이고 근거리는 돋보기를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기능의 인공 수정체가 개발되어 환자의 생활 습관과 시력 상태에 맞춰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초점 인공 수정체 MONOFOCAL-IOL은 원거리 시력 교정에 초점을 맞춘 가장 기본적인 인공 수정체입니다. 수술 후 먼 곳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돋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초점 인공 수정체 MULTIFOCAL-IOL은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모두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돋보기 사용의 불편함을 크게 줄여주지만 빛 번짐 현상이 단초점보다 심할 수 있습니다. 연속 초점 인공 수정체 익스텐더드 뎁스 어브 포커스 IOL EDOF는 단초점과 다초점의 장점을 결합한 최신 인공 수정체입니다. 원거리와 중간 거리를 매끄럽게 연결하여 깨끗한 시야를 제공하며 다초점 렌즈보다 빛 번짐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난시 교정용 인공 수정체 TORIC IOL은 백내장과 함께 난시가 있는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난시를 교정하여 시력을 개선합니다. 레이저 백내장 수술 L-FLACS은 최근에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 펜토초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 도입되어 수술의 정밀도와 안전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기존의 칼을 이용한 절개와 달리 레이저를 이용해 정확하고 균일하게 각막을 절개하고 수정체낭을 원형으로 자르며 수정체를 부수는 과정까지 자동화하여 인체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술 후 관리 성공적인 회복을 위한 필수 가이드는 백내장 수술은 성공률이 매우 높은 안전한 수술이지만 성공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수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1. 안약 점화는 수술 후 염증을 가라앉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된 안약을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점환해야 합니다. 임의로 중단하거나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2. 보호안경 안대 착용은 수술 직후에는 눈을 비비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보호안대나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시에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안대를 착용해야 합니다. 3. 감염 예방은 수술 후 24주간은 목욕, 머리 감기, 수영 등 눈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얼굴을 닦을 때는 물수건을 이용하고 세수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4. 과도한 활동 금지는 수술 후 12주간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격렬한 운동, 사우나 등은 삼가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5. 정기적인 경과 관찰은 수술 후 안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눈 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백내장은 더 이상 노년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맑고 깨끗한 시야를 되찾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노안이 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희망의 빛을 찾아 나서시길 바랍니다. 점점 길어지는 기대 수명 속에서
눈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백내장이라는 하얀 그림자를 걷어내고 선명한 세상을 다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백내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흔한 질환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대응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 여름 폭염에 바깥 출입을 삼가고 혹시라도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선글라스를 끼고 나갈 수 있기를 권해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분 섭취를 적당히 잘 하시고 드시는 식사도 잘 관리하여 드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눈 건강과 가족의 삶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